안녕하세요. 수풍정의 팔자 타령. 오늘은 아버지의 역할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아버지의 역할이란 제목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저한테는 29살 되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친구가 없어요.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맞아요. 이 제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사주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서로 공감하거나 소통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내가 커서 아버지가 됐을 때 역시 자녀하고 소통하는 법을 잘 모르게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보면은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 친구들 뿐만 아니고 대다수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 보면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는 분도 많고요. 아버지와 자녀가 소통하는 그런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서는 아버지와 가장 인연이 짧았죠.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6남매 중에서 막내인 제가 아버지와 소통을 가장 많이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5살 때부터 아버지와 한 방을 썼습니다. 14살까지 9년인가요? 그동안에 이제 5살 때부터 저는 아버님한테 그 한글도 배우고 한자도 배우면서 천자문을 배웠죠. 그래서 저는 한글과 한자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저녁에 배우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런저런 얘기, 동네 얘기, 그 다음에 김삿갓 얘기,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저하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어린 저를 데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들었던 그 간단한 김삿갓의 한시 이런 걸 지금도 제가 외우거든요. 5살, 6살 때 들은 건데. 그러면서 제가 9년을 했는데 우리 형제들은 크면서 다 객지에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아버지하고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소통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이 많이 컸고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그 아버님이 교육이 제가 어떤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공부해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주로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그지? 나가 있으면은 이 오행을 보면은 이렇게 내가 극하는 오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재성이라고 해요. 재성이라 해요.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관성이라 해요. 자, 재성과 관성은 원래는 이것은 어떤 결과물이고 풍요를 의미합니다. 뭐 대다수는 이제 돈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관성은 뭐냐면은 나를 통제하는 브레이크 기능이고요. 브레이크. 그 다음에 명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원래 의미인데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사람의 인간관계로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는 사주에서, 명리에서 육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비중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네, 의미만 설명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 재성의 결과물이나 풍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기능이나 명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친을 대입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사주를 해석하는 데 쓰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관계를 이제 치라고 물을 갔는데, 가면은 재성이 없어요. 남자의 경우에. 그럼 뭐요? 아버지 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나한테는, 육친으로서는. 이것이 뭐냐면 나한테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은 아들이 있나 없냐. 특히 이제 내 팔자에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강의할 때 어르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 아들 팔자에 아들이 있냐,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손자를 볼 수 있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걸 알 수 없냐, 내가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당신이 하는 특강을 내가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제가 모른다 그랬습니다. 모른다. 아니 딴 데 가면 다 가르쳐 주는데 왜 당신 안 가르쳐 주냐. 그럼 딴 데 가서 물어보시죠. 이러니까 다른 데는 설명하는 내용이 논리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당신 특강을, 강의를 어떻게 하나 들어보자. 저 사람이. 그래서 했을 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잘한다고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그거 왜 모르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육친이라는 걸 쓰는데 그 아드님 사주에 관성이 있으면 아들이 있는 것이고 관성이 없으면 아들이 인연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실 겁니다. 그래. 맞아요. 그렇게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건 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라는 얘기죠.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냐면은 내가 그걸 하는 것이 아버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비들이 명리 공부를 하다가 치운 분들이 있대요. 왜냐? 쌍놈 학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내가 극하는, 때리는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어떻게 나를 극하면서 때리냐, 그런 것을 배우고 있느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만 가지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명리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본질을 알아보자고요. 네? 아버지한테 효도해. 우리는 유교 사상에서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존재고, 또 아버지는, 나는 아들을 훈육하는 관계죠. 그렇게 본다면 이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이런 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자식은 음악에 키워야 된다. 그지?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음악에 키운다는 얘기는 아들을 나무라거나 통제하거나 그런 게 저는 음악에 키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상당히 개방적인 분이에요. 제가 뭘 하든, 우리 누나들이 뭘 하든 믿어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하고 전혀 나무란다거나 흔히 말하는 혼내지 않습니다. 엄격히 통제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두 아들과 저녁도 같이 먹고 밖에서 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많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가족들이 아니고 저와 시간에 저는 술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훈육이 아니죠.
세상 돌아간 얘기를 합니다. 정치 얘기도 하고 사회적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업 얘기도 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또 뭐 영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냅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도 그런 시간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극한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극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기잖아요. 극이니까. 그러면은 나는 아버지가 뭐야? 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편해야지 내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연결된다는 소리입니다. 응? 하지마 이렇게 막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애들이 옆으로 뻗나지 않게 하는 것은 그런 통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는 뭐냐면 자기를 통제해야 됩니다. 자식을 통제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의 관계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자식이 아버지를 편하게 대해주는 것이 첫째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지 뭐냐면은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아주 편한 상태가 돼야지, 이거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래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해봤자 아버지한테 뭐죠? 핀잔만 듣거나 또 훈계만 들을 것 같으면 애들은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어린 시절에. 근데 그게 쌓여가면은 애들이 어른이 됐을 때 뭐요? 스스로 자기가 어른이 돼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냥 살 수 있는데 아버지한테 뭘 물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그지? 자식 교육은 자식한테 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해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것을 자식한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우리 내 부모 위에 어떻게 하는지.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처가댁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애들이 간접적으로 보면서 큽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 스스로 음악에 했다면은 애들을 음악에 키우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이 아들이다. 그지? 똑같은 얘기예요. 아들의 역시 나를 극하잖아요. 아버지를. 이게 아버지 되죠?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편하게 해야 되고, 더군다나 뭐냐면은 나는 아들의 존재가 뭐냐면은 아까 브레이크 기능이라고 했겠죠? 나를 브레이크 기능이에요. 그지? 아들을 통했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아들이 있어요. 내가 술을 먹고 집에 와서 막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없으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들이 배우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뭐요? 못하죠. 그지? 그래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버지를 닦는 거예요. 그 닦으면 모범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자식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죠? 아버지는 밖에서 욕 안 먹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게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지? 아들이 잘 돼갖고 그것 때문에 명예의 덕을 본다. 이런 개념을 해석하기보다는 기본 개념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요. 그지? 그래서 뭐든지 보면은 내가 행동할 때 아들이 배우면 어떡하지? 그지? 저놈이 커서 어떻게 하면 하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뭐냐면은 재성이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관성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하면서 뭐냐면은 사주 명리가 철학이구나. 철학이구나. 우리 철학은 많죠. 제가 이 제목으로 동영상 강의를 올리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뭐냐면은 철학이가 참 좋은 건데 철학원에 가면은 철학이 없다. 그지? 철학이란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지?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교훈이나
교육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년에 운이 좋아서 돈 벌겠어 안 벌겠어 이런 거는 뭐죠? 철학의 개념이 아니죠. 점의 개념이에요. 근데 철학은 내가 하죠. 그게 뭐냐면 야 이게 철학이구나. 뭐냐?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명리 이론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관계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이게 식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또 자녀입니다. 여자분한테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엄마예요. 이 부분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아버지와 관계되는 부분이 보니까 재성과 과성이더라고요. 요 두 가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두 가지만 생각한다면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식과의 관계를 형성해야지, 그지? 애도 잘 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요? 자식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100세가 되면 아들은 70세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릴 때 소통 안 했는 둘 다 노인인데 어릴 때 자식하고 소통 안 한 부자 관계가 100세 시대가 되고 100세가 되고 70세가 됐는데 소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아버지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그 아버지 역할은 저는 출발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하는 방법이 요 원리예요. 내가 극하는 것이 아버지고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것이 아들인데 이 관성이라는 놈은 나에 대한 나는 브레이크 기능이고 내 명예가 되고 이 재성은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풍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할 때 이 재성은 내가 마음의 풍요를 얻는 거죠. 아들 극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잘해오신 분들은 더욱 잘하시고 그동안에 내가 자녀하고 소통이 좀 소원했구나 이런 분들은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시간이 나면은 소통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또 제가 나름 상담하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음에 설명드릴 극관계예요. 뭐냐면은 나는 목인데 아들은 토예요. 이럴 때 나는 목인데 아들은 금일 때 이럴 때 두 사람 간에 똑같은 자식인데 소통하는 게 좀 달라요. 뭐냐면은 내가 그걸 하는 게 토거든요. 이때는 더욱 조심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자식할 때. 내가 자식을 극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자식이 나를 극하는 기운, 그럼 나쁠까요? 아니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아버지가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간이 생이니까 사이가 좋고 극이니까 안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그런 개인 간의 어떤 특성도 있다는 점을 또 한번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